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둘 다 안보 관련 공약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해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안보 문제가 어느 나라든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정치, 경제 뭐 이렇게 되겠는데, 더구나 우리나라는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핵과 대한민국 안의 종북 세력을 결합시켜서 이 대한민국을 없애버리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관심이 없는 아주 희한한 좀 변태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짜로 안보를 즐기다가 계속 행운이 이어질 것이냐, 언젠가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동쪽 국경지대에는 러시아가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17만 명 정도를 집결시켜서 내년 초에 침공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동부 지방에는 러시아인들이 원래 많이 사는데 그 내전 지역이 되어 가지고 한 10,000명 이상이 지금까지 죽었다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면적이 프랑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4천만 명입니다. 2014년에 러시아가 그 흑해 연안의 크림반도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크림반도는 면적이 꽤 되는 데입니다. 한 2만 평방킬로미터, 경상북도 지역 정도 되고 인구가 한 200만 살고 있는데 아주 경치도 좋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의 진주와 같은 지역인데 그냥 무력으로 강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2014년인데 이제는 아예 우크라이나로 침공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부에 공작을 해가지고, 그런데 나토 국가 미국은 사실상 손 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 러시아에 경고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나토 국가도 경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결심한 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대한민국의 운명과 왜 겹쳐 보이느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자위적 핵무장을 포기하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미국, 러시아, 영국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준다 하는 합의를 받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전히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비슷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1991년에 소련 연방이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에는 핵무기가 많았습니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을 했습니다. 미국이 포기하도록 설득한 겁니다. 그때는 러시아가 힘이 없을 때입니다. 1994년 드디어 부다페스트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 대신에 러시아, 미국,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서명 당사국인 러시아가 약속을 깨고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강탈한 데 이어 동부지방에서 반란을 사주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내전 상태, 점령 상태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고 있었더라면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더라도 그중에 한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가 가까우니까 핵무기로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영국을 믿고 또 러시아는 신용이 없는 나라지만 그래도 미국과 영국이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하니까 러시아도 우리를 설마 치겠느냐 이렇게 안심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가 참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핵을 포기한 국가가 핵 보유 국가로부터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핵 개발 순풍이 불지 모릅니다. 한국도 언젠가는 결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머지않아 아마 이미 북한은 핵미사일을 실천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러시아가 하는 식으로 한국을 재래식 무기로 침공했을 때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크림반도를 뺐듯이 북한이 백령도를 점령을 하고 기습 점령하고 한국이 반격하려고 하면은 핵무기 쓰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특히 서울을 딱 지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발사 포탄을 누르면은 서울 상공에 터지는데 딱 7분 걸립니다. 한국은 지금 수도권을 방어할 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문재인은 시진핑에게 수도권에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핵 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한 몇십만, 몇백만 명이 한순간에 죽는 겁니다. 이런 위험을 아는 한국인들이 그때 좀 되면 차라리 백령도 먹고 치워라. 백령도 먹어라. 전쟁하기 싫다. 이런 결정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백령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을 또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강원도 반은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지 않으면 핵무기 쓰겠다. 그때도 강원도 넘겨주고 차례로 경상북도 넘겨주고 경기도 넘겨주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농담이 아닌 게 바로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이런 식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뺏어가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방어의 일부로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평지입니다. 옛날에 나치 독일이 쳐들어갈 때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면서 쳐들어갈 때 그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수도 키예프 공방전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적대국이 들어서는 것은 러시아의 안보를 위해서 치명적이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결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작년에 권력의 행사, Exercise of Power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정은도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를 유심히 지켜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김정은은 또 무슨 교훈을 얻었을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더니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당해가지고 크림반도 빼앗겨버리고 동부지방은 내전 지역으로 변하고 지금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은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더구나 2011년에 카다피가 내전으로 사실상 노상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그 카다피도
핵무기를 개발하려다가 미국의 압박으로 핵을 포기했습니다. 가다피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비명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게이츠 국방장관이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핵 문제는 해결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한국이 취할 조치는 뭡니까? 우리가 대응 핵무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하는 방법도 있고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 전술핵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사용권을 갖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의지가 있으면은. 그리고 한미일 동맹관계, 특히 한미 동맹관계를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더 강화해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이 사실은 한국이 쓸 수 있는 핵이다 하는 사실을 김정은한테 보여주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의 이 핵 전략은 결국 한국을 공산화시키는 거죠. 김정은의 핵 전략은 그 최종 목표가 핵과 종북 세력을 결합시켜서 대한민국을 먹어치우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북한 노동당 정권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 해결은 한반도 적화입니다. 자, 이 종전선언은 바로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길입니다.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로 가고 유엔사 해체는 주한미군 철수로 가고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동맹 해체로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이 종전선언을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한미동맹 해체, 그래야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돕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은 왜 그런 짓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집착하겠습니까? 그럼 이번 선거는 도대체 뭡니까? 이번 선거는 한미동맹 해체냐, 한미동맹 강화냐이고 그것을 딱 보여주는 게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 찬성파는 한미동맹 해체파입니다. 종전선언 찬성파는 한미동맹 해체파, 종전선언 반대파는 한미동맹 수호파라는 요점을 윤석열 후보가 빨리 국민들에게 쉽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반대한다고 해야지 그런 전후 좌우 설명 없이 종전선언 반대한다면은 어떤 프레임에 빠지느냐. 당신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문재인, 이재명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평화냐 전쟁이냐 이 프레임에 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윤석열 후보에게도 좋은 사례를 하나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